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현재 유리기판 투자에 대한 부분들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내년 이후로는 이 유리기판 위주의 첨단 패키징 쪽의 수혜 기대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2023년, 2024년 구간에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현재 2025년 삼성전자 급등하기 전에 HBM 밸류체인으로서 첨단 패키징 관련된 장비 기업들이 뭐 한미반도체, 뭐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500%, 1000% 급등을 보여주게 됐었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중요도가 더 올라가고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 이 부분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전략들과 함께 주요 종목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역대급 성장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엔비디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AI 반도체 독점 시장이 균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도 격변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결국에 이 AI 반도체 메인이 되고 있는 게 GPU 기반의 AI 반도체, 이걸 어떻게 이제 더 성능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차세대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유리판 기술 같은 경우도 이 차세대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리기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TGV라고 하는 글라스 관통전극이라고 하는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 메모리로 불리는 HBM이겠죠. HBM.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는 D램이라고 하는 주요 메모리를 8층, 12층 이런 식으로 아파트처럼 쌓아가지고 병렬 속도를 매우 높게 만든, 뭐 기존 D램 대비해서 한 20배 이상의 그런 속도를 내게 만드는 그런 특수한 지금 이제 메모리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층층이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구멍을 뚫고 굴이라고 하던가 이런 걸로 연결을 해주는 기술이 이제 실리콘 관통전극이라고 해가지고 TSV 기술력이 이제 상용화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기업들이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이 있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TGV라고 하는 기술이 상용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라고 하는 게 새로운 기판 기술력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으나, 이걸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거를 이제 구리 같은 도금으로 채워넣는 기술이 이제 TGV 기술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유리기판 TGV 기술 다음에 유리기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산 단계로 이르르는 기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의 양산을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 바로 이제 이 싱귤레이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싱귤레이션이 이제 핵심 기술로서 부각이 되고 있겠는데, 이게 이제 양산 단계, 유리기판이 실제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양산 단계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PLP 패키징의 선단 공정 적용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을 적용을 한 PLP, 이게 이제 가장 차세대 AI 반도체에서 핵심 기술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겠죠. 그래서 해당 선점 기업이 AI 반도체 시장을 지금부터
독주해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분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죠. TSMC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점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LCD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LCD가 디스플레이, 유리로 만드는 디스플레이 기술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유리 기판과 기술력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로 부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유리기판 쪽에서도 새로운 기업들로 좀 등극을 하고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캠트로닉스라고 하던가 필옵틱스라고 하던가 해당 기업들 전부 다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기업이었죠. 최근 이제 또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나인테크나 하나기술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2차전지 장비도 만들다가 지금 이제 유리기판 시장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해당 장비 개발로 나서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현재 대만의 디스플레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소부장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착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서 이 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TSMC와 이제 협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첨단 반도체를 싹쓸이 해왔어요. 이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해당 이제 첨단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2010년대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제 상황들이겠지만 2010년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TSMC보다 뛰어난 적 같은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조를 한 그런 스마트폰 AP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던가. 근데 이게 TSMC 쪽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지점이 애플이 자체 AI 반도체를 TSMC가 개발을 한 첨단 패키징을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이 부분을 선점을 하고, 그러면서 애플의 아이폰이 이때를 기점으로 갤럭시라고 하던가 다른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대비해가지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경쟁에 뒤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전에 이 애플의 실리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 전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퀄컴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스마트폰 반도체가 성능이 훨씬 더 좋고 TSMC하고 기술력 격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나지를 않았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첨단 패키징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역대급으로 지금 벌어진 그러한 상황이겠는데, 이 다음의 10년의 기술이 바로 경쟁력이 점유율이 유리기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유리기판을 양산하기 위한 3대 난제로서 바로 유리홀 도금, 그리고 필름과의 응력 문제, 그리고 절단 시에 유리층이 분리가 되는 게 이제 3대 난제로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대면적화에 따라 가지고 두꺼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드리게 되면서 계속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원래 CPU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를 하나만 실었어요. 근데 이거를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같은 면적 안에다가 더 많은 미세회로를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이 불가능해졌다 보니까 하나의 칩에다가 두 개의 시스템 반도체를 박아버리는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올해 엔비디아의 주요 AI 반도체는 지금 GPU가 두 개가 탑재가 된 블랙웰의 이제 B200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탑재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만 패키징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판이 이 정도 크기만 되었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포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커지겠죠. 시스템 반도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가 늘어났으면은 여기에다가 딸려가지고 붙어야 되는 그런 지금 AI 메모리, HBM 같은 경우도 수십 개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기판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은 같은 기판 내에다가 이 동일한 AI 반도체를 몇 개를 더 실어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기판이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올리기 위해서 이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판이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현재 두꺼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대면적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예상보다 지금 두꺼워졌는데, 두꺼운 유리기판은 당연히 가공이 어렵죠. 이거를 구멍을 뚫는 것 같은 경우도 어려울 거고, 이 안에다가 구리 도금을 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정밀한 기술들이 필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래서 지금 이 유리층이 분리가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레이저 커팅 방식이 고도화가 되어야 된다. 이 유리가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찢어지는 형식으로 층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PCB 기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절연층하고 전기가 흐르는 구리층하고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게 돼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리 위에다가 지금 이제 절연을 위한 특수 필름 같은 경우 부착이 되는데, 이게 압착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걸 열을 가해가지고 잘라내는 과정에서 필름이 뒤틀리게 된다라고 하던가 유리가 층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층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필름이 나눠지게 되면서 서로를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그러니까 잘 잘리기는 했는데 이게 필름이 이쪽으로 양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서 이쪽에 있는 필름이 이런 식으로 말아 올라가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현재 유리기판 양산 단계에서. 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층이 분열이 되게 되면서 수율이 급락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이 미세한 유리기판에다가 미세한 구멍을 뚫어 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구멍으로 구리 같은 걸로 채워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TGV 상황이다. TGV 그러니까 이제 유리 관통전구 기술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유리도 고체고요. 지금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액체를 일단 집어 넣었는데 액체가 그러니까 구리 액체 같은 게 굳는 과정에서 뭐 이제 팽창이라고 하던가 수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꽉 채워야 전기가 신뢰도 있게 왔다 갔다 잘 할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뭐 팽창이 된다거나 수축이 된다거나 플라스틱 소재상 살짝 이게 뭐 잘 구부러진다라고 하던가 잘 버티죠. 그러니까 깨지는 특성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없죠. 기존 PC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취성이 굉장히 강한 소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과정에서 유리기판이 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TGV 쪽에 이게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유리기판 위에다가 특수 필름 같은 거를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판이 결국에 유리기판이 거대한 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나가지고 각각이 이제 이게 그 구역이 나뉘겠죠. 이 위에다가 이제 가공된 그 AI 반도체나 그런 이제 HBM 같은 경우를 올리겠죠. 결국 이렇게 올려가지고 향후 이제 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그 AI 반도체 상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잘라내는 과정에서 유리가 층이 생기게 되면서 옆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찢어지는 것처럼
부서지게 됩니다. 균열층이. 그래서 지금 필름 응력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말아 올려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던가, 싱귤레이션 과정에서도 이 유리가 층이 나뉘는 문제, 이게 지금 유리 기판을 양산을 할 수가 없는 좀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사실 TGV는 많이 지금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TGV 쪽에서는 이제 기술적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싱귤레이션, 그리고 이제 이 싱귤레이션을 하기 전에 PLP, 대면적으로 유리기판을 형성을 하고 이 위에다가 패키징을 하는 그런 이제 조립이나 본딩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리기판의 TGV 기술력은 이 자체로 굉장히 막강한 경쟁력이 됐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이제 스마트폰 유리에 쓰는 초방막 유리 업체라고 하던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LCD 디스플레이 업체들, 아니면은 뭐 아지모토 필름 같은 이제 그 필름 업체들, 그러니까 필름 업체들이 이번에 HBM 시장에서 많이 이제 부상을 했다가 다시 지금 유리기판 시장에서 필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용 TGV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 장비 기업의 성숙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이 좋은 상황에서 매출과 연결이 되는 거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기업 간의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TGV 장비가 중요했는데, 주가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땐 TGV 장비가 매력도가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리 장비 기업, 유리 기판 장비 기업들이 대부분 TGV 장비를 상용화를 한 기업인데, 피로팁스, 캠트로닉스,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을 이제 레이저 기술력 기반으로 유리기판 TGV 장비를 선점을 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이 FOPLP 패키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리기판 그 영상 설명을 드릴 때 PLP 기술력이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그런 기술력이고, 해당 부분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단기 급등보다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기술력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PLP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지금 이제 이 반도체, AI 반도체 투자 전략을 관통을 하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PLP 패키징 같은 경우는 대형 사각형 패널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각각의 영역이 나뉘겠죠. 뭐 이게 그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뭐 600mm짜리가 되던 뭐 650mm짜리가 되던 기판 영역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웨이퍼를 먼저 여기에다가 가공을 하게 돼가지고 본딩을 해야 되겠죠. 본딩.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유리기판과 웨이퍼를 일단 붙여놓고 패키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붙이는 대면적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HBM이라고 하던가 이런 600mm짜리를 본딩을 하는 기술력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PLP 유리기판 중에서는 유리기판을 도입을 하는데 성능 자체도 발열 문제라고 하던가 성능 자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중요한 기술력이겠지만, 유리기판이 상용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 지금의 이 AI 반도체 병목 현상,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 이 PLP의 대면적 생산을 통한 생산성의 혁신, 이 부분이 유리기판 적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을 본딩을 하고 패키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대형 사각형 패널에다가 유리기판을 적용을 하게 되고, WLP, 그러니까 이제 웨이퍼 레벨에서 패키징을 하는 것 대비해서 생산성이 5배에서 10배 가량이 이제 향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유리기판 전극 형성이라고, 뭐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 빵꾸를 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빵꾸를 뚫고 이 안에다가 이제
그 관통 전극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HBM도 올려가지고 첨단 패키징, 2.5D 패키징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잘 패키징을 했어요. 옆에 공간에도 잘 패키징을 했고 잘 패키징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 나눠야 되거든요. 이걸 패키징을 한 거를 나누는 단계를 싱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싱귤레이션. 이 싱귤레이션 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해결해야 유리기판을 적용을 한 AI 반도체 수율에 지금 이제 기가 막힌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패키징을 완료를 하고 싱귤레이션을 하는 단계에서 균열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리기판 양산 단계의 수율 저하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고, 그래서 균열 방지를 위해 가지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그냥 뭐 톱이나 이런 칼날 가지고 잘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부셔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리기판의 균열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도록 열이나 아니면은 이제 플라즈마 수준의 굉장히 고정밀의 그런 소스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레이저로 조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싹 나눠버리게 되는 그런 레이저 싱귤레이션 장비가 핵심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에서도 양산 가능한 수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싱귤레이션 장비가 핵심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유리기판의 특수한 그런 소재 성질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되겠고, 관련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FA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이겠고요. 극초단 펄스 기반의 레이저 그루빙 기술을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겠고, 이 그루빙 기술 기반으로 TGV 그리고 싱귤레이션 장비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 TGV 장비 쪽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기업 중에 하나도 그 피롭틱스죠. 피롭틱스가 TGV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싱귤레이션 장비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도 유망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SFA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는 유리기판의 수율을 대폭 향상을 할 수가 있는 새로운 지금 레이저 소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 레이저 싱귤레이션 신규 공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양산 단계 미세 균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 기술력으로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초대형 본딩 장비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본딩 같은 경우는 이제 PLP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패키징 하기 전에 이 웨이퍼를 본딩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붙여야죠. 붙여야 이제 첨단 패키징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프로텍 같은 경우 세계 1등, 2등 오사트 기업들이 ASE나 엠코 같은 기업에다가 레이저 본딩 장비를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면적 PLP 조립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PLP 본딩 장비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프로텍이 HBM 본딩 장비가 될 수가 있는 차세대 레이저 장비를 개발하게 됐는데, 해당 부분이 일단은 HBM보다는 현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먼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TSMC 쪽에다가도 지금 납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TSMC 쪽이 PLP 지금 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핵심 수혜가 기대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도 지금 현재 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유리기판 양산 장비에서도 PLP 쪽에서 이제 협력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2배 이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겠고요. 영업이익률 30%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100% 무료로
지금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비츠로 넥스텍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핵융합 관련주 이제 트럼프 쪽에서 주목을 하게 되면서 단기 급등 유력 종목으로 이제 찍어드렸죠.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추가 급등 나오게 되면서 40% 50% 급등세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가 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요.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 한 이 정도만 찍어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 타이밍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요. 여기 이제 설명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는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